자, 이제 탈립을 다 했어요. 다 탈립을 해가지고, 탈립을 한 것들은 이렇게 정자 봉투에다가 우리가 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번호들은 이제 그 개통들, 즉, 각자 하나하나, 우리 옥수수 하나하나의 이름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S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옥수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위트콘, 즉 초당 옥수수의 이제 자원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 1번부터 원래는 180번까지 심었는데 뭐 중간에 뭐 사라지기도 하고 병이 들어서 없어지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 골라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밭에서 이렇게 우리가 각 번호별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만 위주로 이제 남겨놓고 좋지 않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것들만 골라내고 그 한 줄에서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좋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한 시즌이 이제 다 마무리 되는 거예요. 다 마무리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농사라는 게 혹은 육종이라는 게 우리가 지속성이 계속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끝과 동시에 다시 시작을 하는 그런 과정을 또 다시 이제 한 사이클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그러면 또 그 사이에 또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또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이게 끊임없이 연속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수확을 해서 이제 보관을 하는 건데 이러면은 이제 이게 바로 유전 자원이 돼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그 식물체에 대한 정보는 미리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이 식물체가 키가 어느 정도인지 잎 모양이 어떤지 이삭 크기가 어떤지 색깔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가 이제 되어 있고 또 중간중간 이삭에 대한 체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를 다시 또 한번 또 심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심는데 왜 그럼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심느냐 하면은 이것들을 우리는 이제 호모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용어로 육종 용어로는 호모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얘네들을 순계를 만든다고 해요. 순수한 계통을 만드는데 왜냐면은 이 유전자가 계속 이제 엄마로부터 하나 아빠로부터 하나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F1이 돼서 자녀가 나오면 엄마의 50% 아빠의 50%의 유전자를 받아요. 그런데 얘는 식물체는 100%, 즉 엄마의 50% 아빠의 50%를 받았지만 이거를 계속 자가 수정을 시켜서 내 거에 내 꽃가루에 내 이제 그 우리 화분을 우리가 이제 수분이죠. 이제 화분을 이거를 이제 암술에다가 이제 넣는 이렇게 것을 이제 수정이라고 하고 그 수정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새롭게 얘네들의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원래는 50%였지만 75%, 83%, 83.8%, 뭐 93%, 97% 이런 식으로 계속 자가 수정을 하다 보면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받았지만 그거를 막 재조합이 일어나서 순수하게 자기 이제 내 유전자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100%는 될 수 없고 99.99999%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물론 작은 0.1% 혹은 0.01%의 유전자가 다르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은 이제 순계로 개통이
우리가 고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하는 단계고, 그 고정은 보통 7단계에서 많게는 뭐 10단계까지 이렇게 우리가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번호는 이전에 이렇게 넣어준 번호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빠진 게 있죠. 자, 1번이 있고 2번이 2개가 있고 3번이 사라졌죠. 4번이 2개가 있고 5번이 있고 6번 사라졌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70번대가 있었는데 80번대 갔다가 갑자기 150번대로 이렇게 뛰죠. 이 중간에는 그 지역에 이제 농사가 잘 안 되거나 땅이 안 좋거나 막 이럴 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훅훅 사라져갈 때가 있어요. 그럼 유전자는 이제 소실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번에 다시 추가로 넣거나 아니면 필요 없으면은 그냥 우리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이거를 이제 새로 심어야겠죠. 그러면 새로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새로운 번호를 다시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봉투에다가 우리가 이 순서에 맞게 이제 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엑셀에다가 얘네들의 요 엑셀에다가 우리가 이제 자기 번호, 이제 새로운 들어갈 번호가 있고 이제 기존의 원래 번호가 있고 기존의 번호에서 몇 개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전에 얘네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새로운 봉투에다가 이제 다시 넣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얼마큼을 넣느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요 밭을 이제 미리 어떻게 심을 것인지를 이렇게 조금 파악해 놓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것들을 얼만큼 심을 것이다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5m 혹은 2m 간격으로 심어요. 그래서 옥수수는 하나에다가 보통 25cm를 심으니까 1m에 5개가 들어가겠죠. 그럼 2m에는 한 1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개가 심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씨앗을 10개를 이제 넣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발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만약 종자를 하나를 이렇게 넣어서 하나가 발화되면 이거 100%겠죠. 근데 만약 발화율을 만약 60%, 70%로 떨어진다 그러면 10개를 심었을 때 6개 또는 7개 뿐이 안 나오고 3개는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밭에 빈자리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일반적인 재배하는 사람들은 여유분을 심어 놔 가지고 그거를 보충해서 심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충해서 식재한다 해서 보식이라는 우리가 작업을 또 따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귀찮다,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2개, 3개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개만 남겨놓고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일이 더 쉽냐라고 했을 때 저의 경우는 2개, 3개를 심어놓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아주는 게 편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다가 10개를 원래는 심어야 되지만 발화율 때문에 내가 20개를 심을 거예요. 즉 한 구에다가 내가 2개를 심느냐 3개를 심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결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담는 거를 우리 이제 한번 또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좀 멀리 놓고 여기서 보이는지 뒤로 볼게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네. 이러면서 또 이제 수다를 떠는 거죠. 이제 야장을, 이거 컴퓨터로 아까 보여드린 게 이제 야장인데, 야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씩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1번은 2개가 있네요. 2개가 있으면 내가 1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삭이 있으면 나는 이번에 심을 때는 첫 번째 이삭은 1번에 넣을 거고 두 번째 이삭은 2번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내 번호가 다시
부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얘네들이 새롭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몇 개를 심느냐, 보통 우리가 초당 옥수수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막 쭈글쭈글해요. 많이 쭈글쭈글한데 요 쭈글쭈글한 이유가 얘네들이 원래는 우리가 식량자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당을, 즉 그 광합성을 통해서 당을 만들죠. 즉 광합성 당을 만드는 과정은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물을 가지고 빛 에너지를 통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CO2와 물인 H2O를 어쨌든 합쳐야 되는데, 이게 합치려면 어떻게 해요? 화학 반응 어쨌든 일으켜야 되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게 에너지를 어디서 얻는다? 햇빛 에너지로, 광 에너지로 얻는다. 그래서 광 에너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자연의, 즉 세포 혹은 생명체의 모든 근원은 빛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그 문화도 생겨난 거죠. 왜냐면은 태양의 에너지가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아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옥수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옥수수를 보여드릴까요? 일반 옥수수들은 딱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통통합니다. 이렇게 통통해요. 통통해가지고 여기에 꽉 차있죠, 알곡이. 그럼 이 알곡들이 차있는 요 성분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 뭐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얘네들은 종실이기 때문에 전분으로 저장을 해요. 전분으로 저장을 해서 이렇게 옥수수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조금 볼록하게 이제 볼록하게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배라고 하고 나머지는 배유라고 해요. 그래서 즉 배유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배는 뭐다? 이 안에 어린 식물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배유는 이 어린 식물이 이제 새싹이 트고 그러려면은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은 우리가 엄마의 젖을 먹고 혹은 분유를 먹고 에너지를 우리가 얻는데, 얘네들은 에너지가 없잖아요. 당장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여기에 있는 전분을 녹여서 다시 에너지원으로 쓴다. 즉 에너지원이었던 포도당을 전분으로 만들겠죠. 그리고 다시 전분을 어떻게 해요?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죠. 자, 포도당은 달죠. 포도당은 아주 달아요. 근데 전분은 달까요? 전분은 달진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전분인 쌀, 뭐 밀가루, 뭐 옥수수 이런 게 전분이죠. 전분 식품인데, 그거를 계속 입에서 씹으면 씹을수록 어떻게 돼요? 단맛이 나요. 왜냐? 전분이 당으로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전분을 당으로 어떻게 바꿔주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단맛이 나지? 바로 우리 침에 있죠. 침인 아밀라제가 있죠. 즉 아밀라제가 전분을 막 분해를 해서 당으로 싹 바꿔주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씹으면 단맛이 나네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즉 저 종자 안에는 이제 요 안에 아밀라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라제가 활성화돼 가지고 전분을 당으로 바꿔서 그 에너지원으로 세포를 막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초당 옥수수가 이렇게 마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원래는 당을 전분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고장난 거예요. 이 유전자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분을 못 바꿔, 당을 전분으로 못 바꿔. 그래서 당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당은 분해가 조금 빨리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분,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전분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전분이 없으면 얘가 당을 바꿔서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게 부족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화가 떨어지는 거예요. 발화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즉 아기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분유가 없어. 분유가 거의 없어요. 막 남들 하루에 3통 4통 먹어야 되는데 겨우 1통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잘 못 자라겠죠. 카메라 좀 각도를 제가 가운데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좀 이해 좀 바랄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발화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하나를 심어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3개를 심어요. 그래서 아까 저는 한 그 열에 10개의 식물체를 키우고 싶은데 나는 다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구에 우리 한 구멍에 3개씩 이제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봉투에다가 옮겨 담글 건데 여기에다가 30개를 이제 맞춰서 이제 여기다가 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종자를 뭐 쓰느냐 했을 때 보통은 이제 랜덤으로 네, 우리가 넣게 되어 있어요. 물론 좋은 것만 넣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유전자원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30개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30개에서 하나를 만들어서 한 통에 넣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 넣고 자, 다 한 거는 남은 거는 이제 여기다가 다시 넣었고 어떤 작업을 하느냐 이제 이거는 필요 없어요. 이거는 필요 없고 유전자원 은행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밀봉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채워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을 거는 100개를 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개를 옮겨서 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내일 심기로 되어 있는데 내일 그 아저씨가 관리해 주시는 아저씨가 계세요. 관리해 주시는 아저씨가 비가 너무 와서 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루를 미루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루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목요일날 심으려고 했는데 금요일날 심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종자, 조금 병이 걸린 것들은 조금 여기서 이제 골라내기도 해요. 그래서 30개씩 되면은 우리 이제 심어주시는 분이 한 곳에 3개씩 이제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 심고 나서 4일 정도만 있으면은 새싹이 조금 나와요. 이런 것 중에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옥수수들이 막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뭐 일반적인 원래는 초당이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옥수수가 있죠. 이거를 우리는 오염됐다. 그래서 뭐 컨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일 작업하는 와중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꽃가루를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이제 하는데 그렇게 되다가 보면 내 손에 이제 묻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딸려 들어가서 그러니까 오염인 즉 내가 원치 않은 아이들과 수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제 미리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이제 탈립을 하면서 이렇게 실수를 찾아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이 하다 보니까 항상 실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실수는 만약 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잡아낼 수도 있는데 못 잡아내면은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원하는 거에서 이제 오류가 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 순서대로 이제 밭에다 놓고 이렇게 우리가 심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놔두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놔두면 이게 이렇게 밖으로 해서 삐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섞이기도 하고 이러겠죠.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호축개수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또 이렇게 심으시는 분들이 이거를 막 뜯어서 하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플러가 필요 없는 이렇게 찝어줘서 막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작업하실 때 뜯기도 편하고 우리가 보관할 때 쏟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제가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시는 분 너무 감사드려요. 네. 물론 이제 얘가 조금 요 깊이에 안 맞아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살짝 사선으로 하면 상당히 아주 잘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잘못 집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찝어서 잘 빠지지 않게 그냥 찝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100가지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것도 심심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 요게 7번이니까 얘가 5번에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매칭을 시키면서 이제 계속 이거를 옮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흰색이 있죠. 그럼 또 이런 식으로 또 흰색을 우리가 골라줘요. 이렇게 표시도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흰색 초당옥수수만을 만들 거 아니면 약간 연노란색을 만들 거야 혹은 나는 아예 진한 노란색 혹은 주황색을 만들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배를 이렇게 보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심심해서 그래요.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혼자서 뭔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하면은 이렇게 같이 하는 기분이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아서 좋아요. 여러분들이 백색 소음이 원하신다 그러면 그냥 틀어놓고 계시면 되고 아니면은 나는 그냥 일하는 거 화면만 보고 싶다 그러면 소음 그 소리 줄여가지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잠깐
그래서 이제 종자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종자 만드는 거는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다양한 작업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작업 속에서 이거를 육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육종을 할 수 있는 그 기반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또 하려면은 또 석박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그 사이에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까 학생 시절에는 이제 졸업해서 이제 박사과정을 받고 전문가가 돼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업 계통이 또 돈을 막 연봉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억울한 측면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누군가는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약간의 의무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들 이제 의무감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본인이 재미없으면 또 못 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쉴 때는 조금 말을 좀 안 할게요.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SK 하이닉스 이런 데 이제 돈을 많이 벌죠. 돈을 많이 버는데 이런 거죠. 거기에서 대학교 이제 학사를 나와서 뭐 들어가거나 행정직으로 행정 업무나 아니면 뭐 마케팅이든 어쨌든 사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소한 석사를 해서 연구원으로 들어가겠죠. 그랬는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농업 쪽에 박사까지 했는데도 그쪽에 예를 들어서 그 뭐 반도체 학과다 그러면 거기에 석사만 한 것보다 이제 막 여기 농대에서 박사 10년차 월급이 더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짝 우리가 마음이 아프죠. 예. 조금 자괴감도 들고 그렇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왜냐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공대에서도 뭐 물리 막 이런 것들 막 어려우니까 그게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또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농대생들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일단은 그 중에서 몇 명은 항상 그런 책임감과 오타쿠적인 마인드 이런 걸 가지고 항상 오는 친구들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막 식물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농업을 살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조금 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점수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가장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농업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농대에 들어왔고, 그거를 조금 더 연장을 하느라고 이제 대학원을 왔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나라의 식량 주권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우리가 17, 22, 17 잠시만요. 됐어요. 이제 헷갈릴 때가 있어서 한 번씩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요.
몇 개 없는 거는 그냥 세지 않고 다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만약 못 나왔어. 이제 안 나왔어. 그러면 이제 유전자 원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전 세대를 또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뭐 제가 대충 치는 것 같지만 30개씩 다 잘 세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했겠어요 제가. 이 작업만 뭐 100번 넘게 했겠죠. 그리고 대학원생까지 대학원생 7년을 생활을 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일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이제 또 헷갈릴 때가 있겠죠. 저도 저 나름대로.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실수를 하는 거죠. 실수는 실수다. 18번, 22에 2번. 그래서 원래 이제 말을 안 하고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겠죠.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조금 느려지지만 또 안 그러면은 너무 심심하니까 또 가볍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당옥수수 여러분들 다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초당옥수수 맛있죠. 근데 이게 참 호불호가 이렇게 갈리는 그런 작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그 초당옥수수가 저기 이제 해남이나 아니면은 저기 경남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제 좀 많이 재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거기에서 이제 특산품으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렇게 유행을 선도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럼 왜 호불호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 초당옥수수를 먹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정말 제대로 먹어보려고 한다면 밭에서 바로 따서 그냥 바로 생으로 먹는 거예요. 생으로 먹으면 그 당도가 막 18브릭스, 막 17브릭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과일보다 달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달죠. 그런데 문제는 달긴 한데 이게 풋내가 나요. 약간 그 풀 냄새. 예를 들어서 나물 냄새. 이런 것들이 나면은 이제 그걸 비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별로 선호를 안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선호도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풋 냄새를 되게 싫어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달긴 한데 내 입맛에는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 나는 풋내 뭐 잘 먹어, 나 뭐 채소 되게 좋아해, 나 그래서 녹즙도 잘 먹어 이러면은 이걸 좋아하시겠죠. 왜냐면 신선하고 달고 맛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크게 막 살옥수수만큼의 유행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통조림으로 가공용으로 우리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콘버터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인건비가 너무 센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게 훨씬 더 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쉬운 거죠, 또 그런 문제가.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이 스테이플러, 호치키스라고 부르는 거하고는 조금 우리가 작업하는 거 좀 달라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작업하기에는 이제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있어서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기에 이제 보통 이렇게 구멍이 달려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그 손잡이 같은 거를 링을 달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손목에 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밭에서는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내 손에 항상 붙어 있게. 근데 이렇게 구멍이 없으면 이제 마음대로 뚫고 싶긴 한데 어쨌든 그 구멍이 있는 것 스테이플러는 또 이게 금방 고장 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잘 고장이 나요. 이것도 잘 안 물리고. 그래서 이것도 1년에 몇 개씩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플러 심 같은 경우도 한 박스씩 이렇게 저희가 구매를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별 희한한 것들, 이런 것들, 이거를 개발한 사람이 이런 거에 이용을 한다고, 이런 직업군에서 이용을 한다고, 이런 것들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랩을 발명했으면은 그걸 발명한 사람이 설마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식품을 싸려고 했는데 물류센터에서 막 그거를 감싸서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개발한 사람은 과연 이렇게 사용이 될 줄 알았을까? 막 이런 것들도 이제 재밌는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초당 옥수수 만들고 옥수수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다 쓴다고? 라는 것들은 이제 또 특이하게 생각을 하겠죠.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재밌게 만든 옥수수예요. 이게 초당 옥수수인데 보라색인 거죠. 초당 옥수수인데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조금 터진 것들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 조금 빼면은 어쨌든 우리 이제 요 초당 옥수수가 이제 보라색인 거죠. 그러면 안토시아닌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높으면 우리가 먹을 때 건강도 챙기고 항암 예방도 되고. 그런데 뭐 저는 이제 뭐 그거에는 조금 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어떤 걸 반대하냐면 뭐 항암 물질이 있다, 뭐 포도주에도 항암 물질이 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뭐 그거를 먹는다고 해서 뭐 대단히 뭐 치료제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뭐 조금 도움이 되겠죠, 조금.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평소에 제철 음식을 드셔라. 그리고 그냥 평소에 있는 거 골고루만 먹어도 우리는 건강할 것이다, 건강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우리가
막 이런 거를 뭐 챙겨 먹어도 엄청난 양을 먹지 않는 이상 약이 아니잖아요. 약이 아니고 그냥 건강 보조제, 그렇죠? 영양제도 아니고 건강 보조제 이 정도예요. 뭐 크게 우리가 없다. 그냥 저런 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먹었을 때 몸에 좀 더 안 먹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보면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년에는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 영상 보면서 옥수수, 나는 옥수수에 미쳤다, 나 옥수수 너무 좋아, 옥수수 너무 맛있어, 그런 분들은 연락 주세요. 새로운 옥수수 품종이 나올 때마다 보내드릴게요. 뭐 많이는 못 보내드리겠지만 그래도 옥수수는 조금 원 없이 드시게 해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옥수수 밭에 그 정도 시켜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옥수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연락을 따로 해서 보통 이제 뭐 7월달이나 8월달에 이렇게 옥수수가 한참 나오겠죠. 네, 그럴 때 옥수수 특이한 것들은 먼저 드시게 할 수 있게끔 시중에 나오기 전에 먼저 얼리 어댑터 그 느낌으로 드실 수 있게 선보이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옥수수를 좋아하시는 분이 얼마나 또 평가를 잘 하시겠어요. 저에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소비자의 만족도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길 바래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먹거리가 중요해서 이것들을 먹거리를 합니다. 원래 이제 제가 메인은 사료용 옥수수였어요. 우리가 사료, 소사료, 돼지 사료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식량 주권 차원에서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뭐 고추, 배추, 무 이런 거는 이미 우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나라에서 우리가 재배하는 걸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정도예요.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흉작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입을 해와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1, 2년 뭐 그렇게는 한 번 정도는 수입해서 먹을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 재배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옥수수 이 사료는 이게 지금 부족해요. 네. 턱없이 부족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차피 우리 한국에서 땅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래 동남아에서 1년 동안 농사를 최소한 3번을 지을 수 있으니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 걸 가지고 한국으로 들여오면 좀 낫겠다. 그러면은 여기 농가도 안정적으로 판매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번처럼 이제 이란 전쟁처럼 어떤 공급처에 문제가 생기면은 뭐 다변화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다변화의 목적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쪽의 그 농산물의 경제성을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저렴하게 막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또 저만의
나름의 큰 장벽이라면 장벽일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잠깐 하고 또 쉬었다가 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보시는 분들도 재미없고. 그래서 우리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